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일단, 화끈하게 수급부터 보고 가실까요? 지금 외국인들 이 시간 현재 1,000억 정도 계속 그냥 주구장창 사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주구장창 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이제 올리기 전에 얼마 정도 행보 조정을 좀 시켜서 올려야지 이게 적당할까? 그런 거 지금 간 보는 시간 같은,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기업들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화끈하게 좋은 소식 전달을 좀 드릴게요. 자, 한국경제TV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한국 6월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 진입 가능성. 일단 여러분, 관찰 대상국으로 진입을 해야지 그 다음 연도에 MSCI가 편입이 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오는 6월 달에 한국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죠. 이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오를 확률이 높아졌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왜 높아졌는지 제가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야말로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다. 우리 MSCI 들어갈래?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외환 시장을 지금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조치들을 내놨습니다. 그 소식 하나하나 좀 전달을 드릴게요. 일단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냈어요. 골드만삭스가 어제 보고서를 냈는데, 자,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그 다음에 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MSCI가 한국을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에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만약에 현실화한다면 주식시장에 5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기준으로 한 70조 됩니다. 정확하게 70조 한 7천억 되겠네요. 순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자, 70조 들어오면 다 삼성전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선진국 지수에 등록이 돼서 이 돈이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삼성전자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지금 글로벌 이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는 이 밸류도 저는 상당히 진전되지 않을까. 상당히 좀 가격이 많이, 지금 우리가 뭐 삼성전자 뭐 PBR 뭐 저가일 때는 1배, 뭐 고점일 때는 2배, 뭐 그다음에 PER 같은 경우에도 뭐 10배, 뭐 25배,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골드만삭스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연말 코스피 목표치로 지금 2,800까지 제시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런데 항상 이렇게 높게 보면 더 높게 가고 낮게 보면 더 낮게 가요. 자, 요것만 잠깐 한번 보고 여러분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나는 F다.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입니까? 아마 IMF를 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학생일 때 경험을 했는데, 보시면 97년도 우리나라 이 빨간색이 외환보유국입니다. 외환보유액이 그때는 뭐 거의 없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거의 한 4천억 달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외환보유액도 안정적으로 있고요. 자, 단기 외채, 그 빠른 시간 안에 갚아야 되는 외채는 40억 불, 거의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죠. 단기 외채가.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까지 외환 시장을 많이 오픈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이 IMF 때 트라우마 때문에 외환 시장을 꽁꽁 닫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MSCI에 사실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외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외환 시장이 이제 안정화됐다 이거죠. 자, 그래서 달라지는 국내 외환 시장을 보시면, 국내 금융기관 간 참여가 지금까지는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가 이제 가능을 했었는데, 검정색 그 글자는
현재 상황이고 앞으로 바뀌는 거. 자, 인가받은 글로벌 은행 증권사가 다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외환시장이.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더 훈풍이 분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거래 시간입니다. 거래 시간. 거래 시간이 지금 기존에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평일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 오후 3시 반까지 아닙니까? 저는 오후 3시 반까지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3시나 3시 반이나 요때까지만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 예.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정부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 문을 열고요. 개장 시간을 오전 2시까지로 연장, 오전 2시라 이러면 좀, 오전 2시가 뭐야 했는데 새벽 2시까지 연장을 합니다. 자, 새벽 2시까지 왜 연장을 하냐면요. 가장 금융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런던 금융시장입니다. 런던 금융시장. 자,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이길 새벽 2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해외에 있는 거래하시는 분들이 거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시간까지 연장을 한다. 근데 이게 향후에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향후에는 24시간 운영. 이게 지금 글로벌 어떤 외환 거래는 다 대기업들 보면 다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제가 봤을 때 좀 늦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여러 가지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왜 IMF 때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요걸 연다. 자, 요걸 열면 여러분 이걸 낮추면 이것 때문에 사실상 폐쇄적이다.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외환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왜 하겠습니까? 왜? 개방성 확대로 이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화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국내 금융기관이 또 원화거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 견조한 대외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보완을 하고 저는 대대적인 외환시장 개편 방안에 물론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장 개방으로 MSCI 지수 편입에 저는 한 발짝 다가가고 시장과 환율이 안정된다. 근데 가장 기대되는 건 뭐냐? 가장 기대되는 건 뭐다? 그만큼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 외국계 자금들이 이게 신흥국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전체 자금 규모가 있고 그 다음에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또 선진국 지수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금 규모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70조 정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서 지금 삼성전자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20조 이상은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가장 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어떤 기대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내년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제가 생각할 때 밸류에이션은 또 한 차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깨알같이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